자, 다음으로는 그 주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주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때릴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중형을 반드시 선고할 거라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극형을 선고할 거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 극형? 언제 내가 극형이라고 그랬어요? 중형이라고 그러죠, 중형. 그런데 이제 주기현이 지난번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그 꼼수처럼 이번에 윤석열 그 1심에서 공소 기각을 해서 풀어줄 거다 뭐 그런 말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걱정을 하시죠. 그 걱정을 하시는 이유가 주기현이가 애초에 구속 취소를 할 적에 그 날짜 계산, 시간 계산 이것만 지금 많이 유명해졌지만 그 내용에다가 그 수사권이 있는지 이 부분을 뭐 살펴봐야 된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깔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이 어떤 부정한 권력을 좀 유리하게 보호해주고자 본인들 손에 큰 흠을 남기지 않고 털어내는 방식이 절차의 흠결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2심 판사가 그때 이제 한동훈 법무부에서 패소할 결심을 해가지고 뭐 승소한 변호사들도 다 바꾸고 제대로 증거도 안 내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걸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을 징계를 안 할 도리가 없거든. 이게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때도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절차에 흠결이 있다 해서 각하를 시켰었거든요. 이제 그 수법을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윤석열이가 법정에서 너무 말을 많이 했고 너무 말을 잘했어. 아주 본인 무덤을 본인의 말을 통해서 너무 확실하게 팠었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기현이가 한국 사람이고 한때 저 아스팔트 부부들이 주기현 중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기현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에서 살아야 되고요. 변호사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 정서를 완전히 거스르는 이상한 짓은 더 이상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기각이라는 단어를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공소 기각을 이제 찾아봤더니 공소 자체의 절차적 흠결, 그래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를 없애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주기현 판사가 공소 기각을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꼭 반드시 석방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다른 사건으로 또 영장이 발부될 거기 다른 사건이 또 있으니까. 다른 데 기소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방되는 건 아닌데 이제 주요한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벗어나 버리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는 건데 저는 그런데 설령 공소 기각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항소가 가능하다면서요? 아 당연하죠. 당연히 항소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끝까지 지금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법원 판사들한테 그랬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법원 욕먹이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지기현 특유의 그 말, 하하, 왜 항고를 안 했대요? 지 말로는 항고할 줄 당연히 항고할 줄 알고 상급심의 판단을 먼저 받아가지고 지 부담을 덜고자 했다라는 취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자꾸 장담하는 이유가 그 관종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무모한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길을 택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주기현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당초 그 술값 170만 원보다 많은 그 300만 원이 지금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대법원에서 술값이 17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3명이니까 3으로 나누니까 한 6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큰 100만 원이 안 문제가 돼서 없다. 처벌 못한다. 했는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알고 보니까 300만 원이다 지금 나왔잖아요. 좀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뭐 법원 관련자들이 왜 그거를 그렇게 줄이려고 했는지 실제로 발견을 못한 것인지 이 부분도 이제 규명이 돼야 될 게 남았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 방송을 하면서 저도 이제 새롭게 안 내용이지만 그래봤자 판사는 최고 형량이 정직 1년 미만이잖아요. 징계. 징계가. 그러면 300만 원의 그 술값을 분명히 사용한 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이 되니까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죠.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다. 기소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재판을 또 판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지네들끼리 제 식구 벌금형 감싸기. 선고하고 그러면은 또 다시 판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성추행하고 이랬던 판사들이 그대로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될까봐 지금 걱정하는 건데 이 정도 돼서 확인되고 기소되고 그러면 이제 관둬야 되는데 징계 받고 물러나는 식으로 뭐 그 공무원 같으면 당연히 파면 사유인데 예. 이게 파면이 안 되니까 음. 형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공수처 수사로 쥐기현의 술값이 17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그를 근거로 이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데 결국은 판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확률이 크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뇌물로 적용하지 않고 예.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가지고 가벼운 벌금형 정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징계를 하더라도 파면을 못 시키고 그다음에 기소를 해가지고도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지 저처럼 백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남은 거는 탄핵뿐이 없거든요. 예. 탄핵으로 파면시키는 거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벌금형을 때리는 현 상황에서 탄핵을 해줄 가능성은 거의 만무하다 봐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네. 이제 헌법재판소도 다 판사 출신이기 다 판사 때문에 출신이니까. 그런 한계를 생각하는 건데 결국 국민 주권이 제일 큰 권력이기 때문에 여론의 힘이 좌우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네. 어쨌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느냐 뭐 그런 말이 한간에 떠도는데 그 정년 퇴임이 27년 6월 5일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이가 네. 있어가지고 6년을 못 채우고 만 3년. 70이 될 때 3년 반 정도. 그만둬야 되거든요. 예. 그럼 아직도 지금 1년 반이 남았습니다. 예.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은 뭐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예. 그 본인이 뭐랄까 이제 가장 멋있게 물러나면서 그 변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사법개혁에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항의하면서 사표를 던지는 마치 후배 예. 판사들을 위해서 내가 그만둔다라는 식의 모양새를 갖출 여지가 좀 있는데 그러겠네요. 네, 그걸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이 고비네요. 사법개혁을 이렇게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그 밀어붙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판결을 그런 내릴지 식으로 결단을 뭐 내릴지 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뭔가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